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악을 대비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에서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하나씩 베일을 벗는다 그럴까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최악 시나리오 터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입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요, 국가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이죠. 총생산의 40%를 담당하는 원유와 가스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고요. 또한 말입니다. 외화벌이에 거의 20% 가까이가 원유와 가스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원유와 가스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세계 경제의 충격도 커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러시아의 국가 부도는 당연하고요. 게다가 러시아는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달러가 부족하니까 루블화를 막 찍어서 그걸 수출 대금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수출 대금으로. 그렇게 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관계된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러시아산 원유 가스 수입에 대한 금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결국은 최악의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금지 법안은요. 일단 미국 자체적으로만 지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유럽까지 동참을 하면 진짜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요, 러시아의 위기이기도 하고 유럽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이 26.7%예요. 이라크는 9%, 나이지리아 7.9%, 사우디아라비아 7.7%, 카자흐스탄 7.3%인데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게 워낙 크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까지 동참을 했다면 대공황의 시기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영국은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중에서 독일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요, 러시아로부터 오는 천연가스 지금 거의 매달리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독일 자체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무려 말입니다. 엄청나게 수입을 합니다. 전체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중에 독일로 수출하는 게 48%예요. 터키로 수출하는 게 13%고요. 그러니까 독일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유럽은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생각보다가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원유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적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또 가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니까 당장 루블화나 러시아 화폐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월 달에 루블화가 달러당 74.719 루블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7일 현재
144.24 루블이거든요. 2배 이상,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랐죠.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요, 러시아 루블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50억이 됐다는 뜻이에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휴지 조각이 돼 간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지금 에너지 검수 조치까지 지금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눈치를 보는 나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보는. 영국은 당장 뭐 같이 동참을 하죠. 아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러시아나 여기에 눈치를 보고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도 동참, 뉴질랜드도 동참, 호주도 동참, 이렇게 동참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우방국들은 최악이 아니고는 동참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루블은 더 떨어지겠죠. 러시아 경제는 더 빨리 망할 거예요. 더 빨리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까지 나오잖아요. 3월 16일 날 러시아 국채 만기금이 돌아오는데 전체가 한 7억 달러 정도 됩니다. 달러 표시 국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반적으로는요, 이거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할 수가. 달러 표시 국채의 경우는 우리가 헝다 사태에서도 봤죠. 한 달 정도 디폴트를 연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러시아는 서양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그냥 국가 부도를 낸다는 고위부도설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러시아는요, 경제 자체를 자폭행이라고 해야 되나 자해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해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루블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러시아는 외환이 많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전쟁이 일어나서 서방이 제재를 하더라도 러시아는 이미 경제의 요새화를 달성을 해놨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무력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요, 이게 생각이 다릅니다.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 과용 가능한 외환 보유고는 12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120억 달러. 전체 총액은 6,310억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서방의 제재 때문에 현금화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20억 달러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외환의 대부분을 미국, 영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다가 지금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요. 여기다가 러시아는요, 지금 주요 카드사들 있죠. 주요 카드사들. 비자나 마스터카드. 게다가 또 페이팔도 있죠. 애플페이도 있죠. 쉽게 말하면 전자결제업체들. 여기도 지금 러시아 서비스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업은 기업대로 거래를 못하고요. 개인은 개인대로 거래를 못하는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물가는 연일 올라갑니다. 연일. 지금 물가가 하루에 수십 프로씩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요. 당장 소세지만 하더라도, 소시지죠. 소시지만 하더라도 500g에 300루블 하던 것이 지금은 400루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내에 33%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어려워지면요, 이게 결국은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이유가 러시아가 비우호 국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 나라가 아니라 48개국입니다. 48개국. 48개국에 대한 비우호 국가를 지정해서요, 미국, 영국, 한국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호주,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유럽연합 전부,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이렇게 비우호 국가를 지정을 했거든요. 이 국가한테는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수출 대금이 체불됐다 이러면요, 전부 다 러시아 루블로 지불한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루블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러시아 루블은 지금 그야말로 폭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가격을 러시아 루블로 수출 대금을 지불한다고 하면 수출 대금을 받는 그런 기업들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예를 들자고요. 현대자동차 루블화로 돈을 받았을 때 괜찮을까요? 삼성전자 루블화로 받았을 때 괜찮을까요? LG전자는 어떨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루블화를 기준을 달러당 기준을 러시아 중앙은행이 고지한 대로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요. 지금 달러당 루블을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144.24불이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은 90루블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90루블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러시아 중앙은행이 책정한 90루블을 만약에 수출 대금으로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144루블이면 지금 내가 수출한 금액의 60% 내지 많아야 70% 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아야 70%.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하고 거래하는 많은 수많은 국가들도 다 똑같다는 뜻이 됩니다. 러시아는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 11위예요. 외환 보유량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6,310억 달러는 5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런데 여기가 달러 결제를 하지 않고 루블화로 준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는 러시아 진출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면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과의 거래가 망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 수밖에. 게다가 말입니다. 러시아의 부도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이 부도가 나면 루블화 자체도 의미가 없거든요. 루블화는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서방이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게 강력하게 하고 또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시간이 문제지 점점 대공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요 한치 앞을 예견하기가 힘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러시아와 서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세계의 문제 이 세계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까지 해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주말이라고 쉬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해외 시장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호시우보라고 하죠. 호랑이 눈으로 쫙 째려보고 말입니다. 우보 소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